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교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의 1년 살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교무부는 3월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2월부터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2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누구라도 교무부장을 맡았을 때 교무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마 막연할 수도 있고, 저 또한 처음에 할 때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혹시 업무를 맡게 되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블랙독 보시나요? 블랙독에 문수호 교무부장님이 나왔었죠. 저는 그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할 때 참고 자료는 저의 교무수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업무 일지라고 되어 있죠. 이 업무 일지와, 그리고 저는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요. 이렇게 달력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바탕으로 해서 1년 살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의 3월은 회의 시간을 안내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안내해야 되고, 학사력과 그리고 일과 운영 시간, 시종 시간 등등 굉장히 친절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긴급 연락망도 배부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교육계획서와 학교 요람,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자료를 제작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전화를 받다가 끊어지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3월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3월에는 그런 긴급 연락처와 교육계획서, 학교 요람, 그리고 설명회 자료, 학교 설명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어쩌면 3월이 가장 바쁜 달이 되고, 4월에는 학교 교육계획서 자료 배부를 하고, 그리고 각종 학교 정보 공식, 확인자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5월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복무처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 대상 각종 연수,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기록부, 심폐소생술 등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하는 벤치마킹이 있다면 이제 외부인들, 손님들 맞이도 교무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6월에는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2학기 이 교육과정을 위해서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은 수시 때때로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5월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각종 운영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교무부장님이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한해서 그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7월은 이제 여름방학 계획서를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홍보를 이제 2학기 때 시작을 하는데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미리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하고 지원청에서 이렇게 자료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와 관련한 1학기 때 모든 자료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학교 안내 자료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또 학교 설명의 자료집, 그리고 교육계획서, 그리고 각종 뭐 선생님들의 활동물, 이런 식으로 책자 제작이 바로 교무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제 2학기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개학을 하는 날에 바로 전교직원 회의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계고에서는 수능 시험장을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다면 수능을 무난하게 아주 사고 없이 치러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2학기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능 시험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학기에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는데요. 물론 학생들은 수시를 쓰고, 그리고 3학년실도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는 또 교육과정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장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방송사고가 나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희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뭐 각종 케이블카라든지 또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각종의 행사들도 다 소음 발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영어 듣기 방송 시설을 점검해야 돼가지고 시험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신입생을 뽑을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배움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본교가 했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일반계 고등학교, 우수학교 프로그램이란 보고서 제출을 이제 준비를 하죠. 이런 보고서는 이제 교무부에서 도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무부도 같이 협조를 하고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재작년이 되겠네요. 작년에 는 저희가 일반 고수 프로그램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학교 수상을 했고요. 그 재작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최우수 학교로 또 선정이 됐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또 가장 중요한 수능이 치러지는 달이죠. 그래서 수능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꼽으라면, 손에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고 시험장 관계자 회의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보이시나요? 읽었던,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거는 정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당일의 시나리오, 이것도 거의 한 몇 번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파견관님과 그리고 학교 내 다른 선생님들, 본부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감독 오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각종 유공교원 명단을 또 제출하는 공문들이 많이 내려왔었고, 또 선생님들이 타 학교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타 학교로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의 이런 내신서라고 하거든요. 전보 내신서를 이제 작성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또 안내하고 그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학기가 끝나가죠. 그런데 교무부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전보 내신서 작성을 이제 오류 없이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에 교원 배정 신청표를 이제 도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원 배정표를 제출할 때는 또 교육과정 편성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이것도 해야 돼가지고 다면평가위원도 뽑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및 진급 사정에 연구부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연구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무부가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초빙교사를 뽑게 되면 초빙교사 공고도 해야 되고 예산 편성안도 또 이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지만 1월이 되면 각종 연수에 참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 다양한 도에서 정책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를 교무부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참석하라는 그런 공문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학과 졸업식, 퇴임식 준비 등을 교무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2월을 맞이할 수 있겠죠. 2월에 이제 개학을 하고 졸업식도 진행하고 퇴임식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학기 집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방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교과서도 받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어떻게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잘 수업을 할지 수업 연구도 하시고요. 1월과 2월에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환영회도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사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제 운영위원회가 긴급 소집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교무부장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운영위원회 한 꼭지를 맡게 된다면은 이제 참석을 해야 되고 다양한 안건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는 게 바로 교무부장의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학교의 전반적인 행사를 도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종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누구나 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선생님들 또는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또는 경력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